6강의 1번. 선제적으로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수특을 보고 있으니까 유리한 지점을 빨리 차지해야 된다. 단어 다 공부해. 단어장인 단어만 외우지 말고 공부하다 나오는 단어들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된다. 투표권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 관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행은 아니야. 프랙티스 관행, 수련 이런 것도 있는데 무슨 관행. 5번은 동격이라서 어떤 관행이냐면 permitting. permit이 뭐야?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되겠지. 거기다가 이제 전치사니까 permitting 목적어 후부위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다. 주어는 이거겠지. alien이 뭐야? 외국인. 외계인이라고도 하지만 외국인이야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에게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관행이라는 게 투표 외국인 투표 참여권이야. 그 관행은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 우리가 C, A, as B가 A를 B로 여기다니까 수동태가 되면 당연히 A, B, C as B가 될 테고 A는 B로 여겨지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외국인에게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관행은 언뜻 보기에는 여겨질 수가 있어. 무엇으로? compatible. 주석 안 나오지?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거야.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양자고 립이 설립자야. 둘이 같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런 거야. 호환. 호환이 아니야. 호환은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 양립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우월주의는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양립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그럼 양립이니까 다른 개념하고 양립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ompatible with 이 개념과 이 관행이 양립할 수 있냐? 있다는 거야 원래는. 무슨 개념? 배타적인 exclude가 배척하다 제외시키다니까 배타적이라고 해. 배타적이 뭐야? 내 모는 거지. 밀쳐내는 거. 배타적 시민권이 뭔지 알아? 아무한테나 시민권 주지 않는다. 않겠다. 즉 외국인한테 시민권 어때? 배타주의적인 관점이야. 제한. 이게 뭐냐면 가급적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안 주려 하는 거. 안 주려 하는 게 배타적이란 말이야. 외국인도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지. 근데 배타적 시민권이 뭐야?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민권 심사를 할 때 미국은 어떻다는 얘기야? 합당한 사유를 먼저 찾겠어? 결격 사유를 먼저 찾겠어? 결승선. 시민권 받을 수 외국인 시민권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10개라고 해도 하나만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배척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적극적 시민권 부여는 뭐겠어? 10개 중에 9개만 들어맞으면 한 개쯤은 무시하고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적극적인 거야. 수용적인 태도지. 배타적인 태도는 뭐야? 한 개라도 어긋나면 안 돼. 이런 태도야. 오케이?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렵지? 배타적인 태도야. 근데 언뜻 보기 이거 니네가 생각할 때 양립할 수 있겠어?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는 거랑 배타적 시민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배타적이 아니지. 시민권 주는 거. 그지? 근데 투표권 주는 건 배타적이지 않은 거지. 시민권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 시민권 자체를 발급하는데 배타적이라는 건 원래 상반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말을 붙인 거야. 언뜻 봐서는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실제로 안 그런데, 그지? 그래서 뭐 나와? 벗.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뭐야? 둘이 양립되는 거지. 그것은 매우 어려운 균형이다. 뭐 하기에? 계속 뭐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결국 결론은 뭐야? 양립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시민권 부여하는 거나 또 시민권 자체를 줄 때 배타적으로 주는 제도는 어때?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럼 시민권 안 주려는 건 어떤 태도야? 보수적인 태도지. 근데 외국인들도 투표하게 해준다. 그건 뭐야? 비타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외국인한테 시민권 안 줄 거야. 그렇지? 그럼 뭐 투표하려면 투표권 안 줄 거야. 그럼 투표하려면 우리나라 뭐 돼요? 시민 되면 투표권 줄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민권 자체를 줘 안 줘? 안 주니까 언뜻 보기에는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균형점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사실상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모든 권리에 대한 그 투표권이 어디 있다면 전환. 제한하지 않고 바로 비시민들의 손아귀에 주어진다면 이게 바로 외국인한테 시민권 부여하는 거지. 그렇다면 왜 그들은 not counted? 왜 그렇게 시민 투표권 줘놓고 왜 그들은 not count? 여겨지지. 카운트가 원래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거든. 손으로 꼽았다는 건 포함시켰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카운트는 포함된다는 얘기야. 카운트 된다는 얘기야. 왜 그들이 도대체 봐봐. 만약에 투표권이 비시민권자들에게 손에 주어진다면 왜 그 비시민권자들이 시민으로 분류가 되지 시민으로 카운트되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거야. 그럼 뭐야? 카운트 당연히 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지. 투표권 외국인한테 준다? 근데 시민권 안 준다? 둘이 투표권은 주지만 시민권은 안 줄 거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왜 투표권 줬는데 시민권 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 distinction 구분이야. 구분. 완전한 구분. entire. 구분 어디서 나왔어? distinguish. 식별화의 distinguish에서 나온 거지. 그 식별은 완전한 식별. 누구? 주민과 거주 외국인이야. 우리나라에 살지만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건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있잖아. 카니 같은 여자 우리나라 시민 맞나? 카니가 누구야? 말랑말랑하다. 걔 몰라? 아. 우리나라 시민권이? 시민 아니에요? 추성훈. 우리나라 시민권자? 국민이야? 걔 일본 국민이야? 국적 일본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살잖아. 예를 들어 집을 얻고 산단 말이야. 그럼 거주 외국인이야. 되니? 그 거주 외국인과 이건 시민이지. 비투민이니까. 그들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 be abandoned. abandon이 뭐하다? 버리다. 이 구분이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거야. should 있지. should. 왜 그들이 시민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왜 should be 그 구분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됐어? 만약에
전체적으로 저기서부터 보면 투표권이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면 왜 도대체 그들은 시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왜 전체 거주 외국인과 시민 사이의 구별이 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느냐는 거지. 조건이 뭐였어? 투표한다면 투표권 주어지지. 그럼 시민권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폐지해야 되지 않나? 어? 투표권이 있다는 건 시민이란 얘긴데 아니 시민권 투표권을 주는 순간 그 사람도 시민이 아닌가? 그럼 굳이 투표권 있는 사람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눌 필요가 있냐 없냐? 없지 않는가? 그 구분이 완전한 그 거주 외국인과 시민과의 사이의 구분이 완전한 구분이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지? 이게 안 맞는 부분이야. 다시 처음부터 볼까? 미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관행이 분명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거주 외국인한테. 응? 시민권 안 주면서 투표권만 줄게.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보여. 하지만 그 균형점은 유지하기가 어려워. 시민권 안 주면서 투표권만 주는 균형이 어렵다고 유지하기가. 그럴 수 있는데 유지하기 어렵다고. 어? 왜? 그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야? 아니 투표권 줬는데 왜 시민권 안 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그 얘기야. 아니 결국 그러면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투표권 가지고 투표권을 다 준다는 건 결국 시민권이 있다 없다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미국 땅에서만 있으면 무조건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립할 수가 없다. 물어볼게. 어떤 개념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투표권만 주는 거랑 응? 응? 시민권. 시민권은 잘 안 주는 거. 시민권 안 주고 투표권만 주는 거. 이거 괜찮다고. 시민권 안 주고 투표권만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반문을 제기하는 거야. 아니 시민권 안 주고 투표권만 준다고? 그리고 투표권 준다는 건 시민권을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시민권 제도가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투표권만 줬다는 건 다 그냥 뭐 거주 외국인하고 시민 사이에 아니 투표할 수 있으면 그게 시민이지 어떻게 외국인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좀 어려울 수 있다. 여기 갑자기 B가 나온 것은 다 이 should에 걸리는 거야. Should they not count? Should be 이것들이 should be 주어 원형 나온 것처럼 여기 이 구별 이것이 should be abandoned. abandon이 버리다 폐지하다니까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간단한 해결 방법은 뭐야?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면 돼. 미국 땅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뭐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근데 그러면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거야. 폐지돼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좋아하겠어? 실제로 some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어떤 것이 지금 설명한 이 같은 어떤 생각이 이 생각과 같은 어떤 것이 아마도 놓여 있는 것 같다. 네, 놓여 있었다. 라이의 과거야 이거. 목적어 필요한 레이 노타의 그 기억나잖아. 라이가 놓여 있다. 과거형 레이, 레인. 요거야. 근데 원형이 레이면 타동사로 뭐뭇을 놓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쓴 거라고 지금. 이건 레이, 레이드, 레이드고. 그건 뭐야? 자동사니까 이 생각과 같은 무언가가 지금 얘기한 거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투표권 주면 시민권이 의미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어디에 깔려 있었어? behind 이면에 놓여 있었다. 뭐야? disappearance 소멸. 뭐가 사라졌어? 외국인 투표권. 그럼 미국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disappearance 사라진 배경이 된 게 이 지점이야. 외국인한테 투표권 준다고? 그거 시민권 주는 거잖아. 외국인한테 함부로 시민권 주면 어떡해? 이 생각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투표권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아. 미국에서. 오케이? with 누구에 관련된 universal 보편적 성인 시민 suffrage 뭐야? 보통 시민 선거권과 함께 그 외국이 소멸된 외국인 투표권 안에 뭐가 있었어? 보통 시민 선거권이 성인 시민의 선기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언제? 1920년대 이후. 그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을 테니까 1920년대 이전에서 미국에서 그냥 살기만 해도 뭘 줬어? 외국인이라고 해도 지금 집이 미국에 있으면 투표권을 줬다고. 시민권이 없어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1920년대 이후에 그 보통 시민 투표권, 보통 선거권을 포함한 어떤 각종 외국인 투표권의 소멸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던 생각이 지금 설명한 생각이라고. 처음에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192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외국인 선거권은 소멸됐다고. 오케이? 그 참고로 그래서 뉴욕주에서 작년이었지. 작년에 그래서 뉴욕이라는 데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비시민권자가 엄청 많아 뉴욕에. 응? 체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근데 그들이 체류를 하루 이틀 관광 온 게 아니거든. 거기서 뭐 10년 살고 20년 살거든 외국인들. 아니 맞잖아. 추정훈도 일본 국적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10년 20년 살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럼 거의 생활 환경이 우리나라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그 생활 환경에 관련된 법을 그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 뽑을 때 당연히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투표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미국 뉴욕시에서 작년에 있었어. 어떻게 된 줄 알아? 없던 일로. 이 원칙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당연히 행간의 뜻이 뭐야? 누가 반발하겠어? 시민권자들이 반발하겠지. 개나 소나 다 시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들은 곧 어떻게 생각해? 거주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자체가 미국에 뭘 주는 거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도 약간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무슨 권 인정받으면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 의료보험 혜택이 있지.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수가가 높은 거야. 내 병원비 10,000원도 안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엄마가 보험료는 내지만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엄청 커. 그럼 우리나라 시민권자라서 그렇거든. 그러면 만약에 니네도 마찬가지야. 저기 말레이시아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 집 사면 바로 보험 가입만 하면 이 사람 그동안 납부한 것도 없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어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거주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줍시다. 그럼 걔 투표권 가지면 의료 혜택도 다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도 받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에 반박, 이 미국도 비슷한 문제로 이 외국인 투표권 자체가 다시 거론됐다가 쏙 들어갔어 지금. 거기다가 대통령이 누구야? 대통령이 보수주의파 트럼프 아니야? 대통령 스스로가 반기지 않아 그런 것들. 뉴욕 주지사가 계기다가 트럼프한테 발린 거야. 외국인 투표권 주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시민권 함부로 줘 투표권? 그게 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 폐지한 사실이 유일한 방법이야. 유지하는 뭐를? 그 주어야 배타적 종류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중요하시는 게 뭐야? 투표권이 아니라 외국인 투표권 인정이 아니라 배타적 시민권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국민 아무리 해줄 수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한하는 것이었다. 뭐를? 그 투표권을. 누구에 대한? 시민들과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투표권을 뭐하는 것이었다. 투표권을 누구에게만 제한하고 restrict 이게 제한하다거든. A를 정확히 말하면 B에 한해서만 제한하다. B까지만 제한해 주는 거야. 어떤 제한인지 알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만 이 투표권을 뭐하는 거야? 제한시키고 누구에게는 제한시키지 않는 거야. 누구에게는 이
얘는 제한해 줬잖아. 주고 not resident. 비거주민들의 비거주자들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었다. 미안하다. 거주자들한테는 그러지 않는 것이다. 이 거주자는 뭐야? 시민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restrict 하고 얘네들은 restrict 한계에서 빼는 거지. 됐어. 하지만 그 적극적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이론도 countenance 지지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무슨 말인지 알아? 좀 더 대의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되는데 네. 안 되니까 이 어떠한 부정이야. 적극적 민주주의라는 건 잘게 쪼갠 거 말고 대의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투표권에 있어서의 제한을. 그럼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뭐야?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다 무조건 뭐 한다? 시민권 주는 시민권 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컨선이 걱정시키다 말고 무슨 뜻 있었어? 대해서 관련된, 그치? 관련한 법들이야.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법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거든. 누구에 의해서? all이야, all those야. 모든 그들이야.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그 common life에 뭐하고 있는 take part in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대의원칙이 이거야.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건 무슨 권이 있다는 거야? 투표권. 시민권에 앞서서. 그지? 근데 투표권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의정부에 10년 살았는데 한국인 시민권이 없다고 해서 투표권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적극적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보면 레지던스가 뭐라고? 거주자. 국적이 뭐냐가 상관없는 거야. 그냥 거주 자체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네가 어느 나라 출신이든 외국인이든 이 나라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의정부시에 살고 있다는 그 거주 자체가 바로 뭐가 돼? 유일한 convincing 설득력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다. Whether someone is 누군가가 take part 짝대기 빼고 take part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뭐가 테스트. 설득력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 행간해봐. 행간의 뜻 봐. 거주 자체가 국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거주 자체가 이 공동체에 네가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돼야지 국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반대 예를 들어볼게. 외국인 투표권이 아니라 재외 동포 투표권 알지? 여기 안 나왔지만 내가 예를 들게. 국적은 한국이야. 미국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10년을 살고 있어 지금. 그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지. 테이크 파티는 안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 근데 국적만 뭐야? 한국. 거꾸로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대통령 선거 외국에서 하라는 게 좀 어때? 대의적인 민주주의에서 맞지 않아. 왜? 우리나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잖아. 외국 가서 10년을 살잖아. 그럼 이 적극적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사람 어디서 투표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사니까 한국인이야. 근데 미국에 살고 있어. 거주지, 거주. 그럼 대의적인 민주주의는 거주하는 곳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0년 살고 있어. 투표권 줘야 돼 말아야 돼.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줘야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이 지역에 뭐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테이크 파티는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원래 대의적인 원칙이라고. 알겠어? 재외동포 투표권. 이 관점에 대의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지면 맞아 안 맞아? 맞아? 재외동포 투표권. 재외동포가 뭐야? 국적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안 되지. 그 사람들 외국에 살고 있잖아 지금. 국적만 한국인 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 현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대의적 민주주의는. 그러면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하면 국적이 다른 나라라도 지금 여기 오로지 뭐하고 있냐만 따져야 돼. 투표권을 주고 안 주고는. 거주. 그래서 거주만이 무엇이다. 레지던스만이 유일한 설득력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다. 무엇에? 투표권을 준다는 건 이 지역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가 이 지역에 산다는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유일한. 네가 산다는 건 뭐야. 이 지역사회에 뭐 하고 있다. 참여. 그 유일한 검증이라고. 그냥 뭐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 집 짓고 집 사고 살고 있으면 된다고 그게. 그리고 그 지역사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정리가 좀 되냐? 다시 해석하면 우리의 공동의 삶을 위한 법들은 관련된 법들은 반드시 그 공동의 삶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는 투표로 참여하고 있는 거고. 됐지 않나? 국민투표제 이런 거 알지 그지? 그리고 그럼 도대체 누가 여기 참여하느냐? 국적으로 봐야 돼? 거주로 봐야 돼? 거주. 그러다 보니까 거주만이 유일한 설득력 있는 검증이다. 누군가가 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네 안 하고 있냐의 검증이 유일한 게 이거 빈칸 나온다고 이거 레지던스. 시티즌십이 아니고 레지던스가 증명이라고. 국적이 필요 없다면 추송은 투표권 줘야 된다고. 어떤 원칙에서 봤을 때?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봤을 때.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봤을 때. 근데 현실은 어때?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왜? 그렇게 균형 잡기가 어려우니까. 됐냐? 마지막 부분. 도치가 좀 돼 있는데 이 as는 마찬가지야. 도치가 돼 있어. is understood. 이해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됐냐? almost 거의 보편적으로. when it comes to 뭐였니? 대하여. 문제에 관해서. 동격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를 놓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어떤 시민들이 반드시 목소리를 지녀야 되느냐? 지역 정부에서. 자, 물어볼게. 아니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낼 때, 투표로 목소리를 낼 때 누가 어떤 시민들이 목소리를 가져야만 할 거야? 대답해봐.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 그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국적이 아니라 거주로 투표권을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됐어? 이거 시민권 얘기야, 투표권 얘기야? 투표권이죠. 투표권 얘기야.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주장하는 바는 뭐겠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정당성이야, 비정당성이야? 정당성.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국적 시민권 못 받았다 할지라도 살고 있으면 투표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 지문 좀 어렵다.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복습하고 주제 한번 선택지 이제 영어니까 봐야 돼. 어려운 단어도 좀 많이 나왔고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또 다 까먹는다. 자 1번 컨벤셔널이 뭐야? 전통적인. 이게 전통적인데 트레디셔널하고는 다르다 그랬지. 컨벤셔널은 뭐야? 관습적. 관습적인 거야. 늘 해오던 거니까. 우리가 밥을 오른손으로 먹는 거 이런 거야 다. 컨벤셔널. 어떤 전통적인 견해들, 관습적인 견해들, 정치적 권리, 시민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민들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그런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 얘기야. 네. 여기 누가 빠졌어 소재에서? 저 레지던스요. 레지던트. 비외국인 이런 말도 빠졌고 비시민 이런 것도 빠졌잖아, 그지? 두 번째 필요성 나왔네. 모든 거주자들을 여기 모든 거주자에 모두 포함돼. 시민권 있는 사람과 거주자. 외국인도 포함되겠지. 거주자니까 모든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야.
뭐 할 때? 투표권 나오네. 진정한 무슨 주의? 민주주의. 아까 액티브 데모크라시 있었지? 그게 진정한 적극적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즉 적극적 민주주의잖아. 그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권에 투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주민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하는 거지. 가장 유력한 답이고. 3번 왜 안 될까? elect가 뭐하다? 선출하다. 잘 represented, 잘 표현된 후보자들이야. 캔들. 민주주의에서 잘 나타내진 후보자들을 뽑는 것의 중요성. 잘 표현됐다는 건 뭐야? 자기 스스로를 잘 대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원래 다 참여해야 돼. 그 아마 배웠을 거야. 그 그리스의 그 무슨 제도냐? 그 도편 추방이라고 알지? 도편 추방제. 조기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다 쫓는 거. 그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는 5천만 국민이 다 정치하러 가야 돼. 국회의사당에.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뭐야? 누구를 보내? 지역의 대표자를 보내지. 그 대신하는 사람이 의사를 전달하지.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래. 우리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투표가 필요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 그 지역 국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근데 국민들이 대신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대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같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제도가 뭐야? 다수결이야.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기본 있는 건 다수결 제도. 100명이 우리 지역 주민이야. 한 명 뽑아서 국회를 보내야 돼. 근데 어떤 의견이 90명이 같고 10명이 같아. 누굴 대신할 거냐? 우리 90명 쪽을 대신해서 받자. 이렇게 되는 거야. 투표를 하게 되는 거지. 다수결. 됐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지 혼자만 떠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잘 봐. 이게 잘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이 잘 리프레젠트 됐다는 것은 우리 의사가 잘 반영되냐. 그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뽑을 때 이거 중요한 내용 맞아. 잘 의사가 대변되어진, 표현되어진 후보자. 즉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는 후보자를 뽑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 맞아 이거는. 근데 주제에서 벗어났지. 네 번째. 어려움. Promoting resident participation, 참여야.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어렵대. promote. 독려하는 것이 어렵대. 의사결정에서 여러분들 좀 참여해주세요.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고. ways, 방법들. maintain, 유지하는 방법. 정치적 안정을, stability. while, 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득을. 근데 interest가 흥미도 있지만 이런 거야. 다양한 그 집단 간의 이득을 다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거 알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겠지. 맞지 않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다양한 어떤 관심사나 이익들을 다 충족시켜 주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간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렇지? 자, 이런 내용이야.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정치 얘기라 좀 제일 어려웠던 예문인 것 같고 꼭 복습하시고요. 3점짜리 아니에요? 3점짜리 아니에요? 주제니까 모르겠다. 이게 빈칸 정도면 3점짜리가 나올 수 있지. 그 3점이냐 2점이냐는 내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결정해요. 어법 문제인데 이따위로 나왔다. 그래도 2점이야. 내용 파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3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의할 때 보통 주요 주제가 3점으로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 유일하게 주제 3점으로 나오는 게 누구다고? 말을 해버리면 주제. 선택지 영문. 주장 요지는 3점 나오면 나 때려줘. 왜 안 되지? 그거는 3점이? 한국어로. 선택지가 한글이라서 그래.
지금도 봐봐. 잘 풀어오다가 이 선택지 한번 삐고 나면 이건 훅 간다고. 선택지 연습도 내가 매번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쾌감이 있다니까. 딱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를 조금 들여다보다가 아 이거 그 말이네. 요 재미를 좀 많이 느껴야 돼. 아마 한두 번씩 느꼈을 거 있을 거야. 처음에는 뭐가 답이야? 그러다가 선택지를 요렇게 해석하다가 요렇게 해석해 보니까 아 이건 이 말이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박수아 절대 못 느끼지 그럼 쾌감. 네. 넌 언제 제일 즐거워? 잠잘 때. 네. 잠잘 때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인데 즐거울 수 있나?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언제 제일 즐거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자. 언제가 제일 즐거워? 영어 안 할 때. 아 정말 반대의 대답을. 나는 이바인 하고 나서 영어 쌤이랑 수업할 때 이럴 줄 알았는데. 조현수 언제가 제일 즐거워? 선생님이랑 영어 수업. 이런 걸 아부라고 해. 입에 발린 말. 두 번째 거 쉽다. 1번이 어려웠으니까. 공감이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인데 물론 이것도 단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쉬워 보인다고. 사람들이 뭐 할 때? 질문을 할 때야 받을 때야? 받을 때 넘어가고 무슨 질문을 받아?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what? 의주동이야. 무엇을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hang on 걸려 있는 hanging on 문법이야. 걸던데 hanging on 걸려 있는 gallery 박물관 벽 미술 박물관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무엇을 뭐 하는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자,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나왔어. 페인팅 나왔고 박물관이 미술관이 나왔어. 미술관이라고 하자. 갤러리 미술관. 저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No matter how. 양보절이야. 부사절. How ever strange.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가 however로 바뀔 수 있고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회화가 이상하게 어떻게 appear 보일지라도 as is the case with most 아까 나왔는데 as is 뭐였어? as is 동사 도치요. 도치 뭐뭐처럼 뭐뭐에서 그런 것처럼 그 사례가 그런 것처럼 어떤 사례? with the most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s 대부분의 추상 표현 회화들을 가지고 그 경우가 그런 것처럼 이런 뜻이야. 됐냐? 다시 미술관에 뭐 걸려 있다고? 무슨 화? 추상화 같은 게 걸려 있어. 그럴 때 저게 무슨 의미? 아니 뻔한 그림이면 뭔지 알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산수화 같은 거 보면 뭔지 알지. 근데 미술관에 작품이 딱 걸려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 미술관에 걸려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왼절이 끝난 거야 여기서. 그랬을 때 그들은 tend to 질문받은 그 인간들은 tend to 경향이 있다. 뭐 하려는 경향이 있어? find 찾아요. 찾으려고 해. 의미를 그 안에서 회화 안에서. 왜? 그것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갤러리. 미술관에. 됐니? 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야? 분필. 뭘 분필해 그런다고? 근데 여기가 미술관이야. 작품 샵1 이게 무슨 의미야? 니네 머리가 달리 움직인다. 미술관에 가서 그 최근에 작품 그거 있잖아. 미술관에 벽에다 뭐 붙여놓은 거? 바나나? 바나나 붙여놨지? 그거 딱 보고 뭐 미술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어때? 물어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근데 길거리 시장에 바나나 있으면 맛있겠네. 바나나네. 지금 중요한 단서가 뭐야? 쉽다 그랬어. 미술품의 어떤 감상의 기준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위치된 공간에 영향을 받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강조한 거야. 로케이티도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옛날에 반달리즘이라고 해서 반달리즘은 역 미술주의인데 어떤 놈이 미술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진짜로 고생해서 만든 예술품이 아니라 자기 집 변기 소변기 뜯어다 갖다 배치하고 그 세면대 부셔진 거 옆에다 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집 욕실에 있는 거 부셔가지고 그냥 전시합니다 해놓고 미술관 전시합니다 해놓고 거기다가 뭐 소변기 같은 거 잡아뜨려 놓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 오더니 아주 그 뉴욕에 명망 있는 작가들이 관람객들이 오더니 이 작품은 자기 집 소변기 떼어놨는데 누리끼리 한 거 묻어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은 뭔가 이 현대인의 고뇌를 상징하고 의미를 막 찾단 말이야. 그걸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그래. 그런 반미술주의가 있어. 이것도 예술이야? 그럼 우리 집 변기도 예술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 뭐야? 뭐가 중요하다? 위치.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소다 캔이 뭐야? 니네 먹는 음료수 캔이야. 할 수 있다 캔이 아니고 소다 깡통이야. 탄산음료 깡통이 분사니까 found thrown away on a street. 자, 소다 음료를 생각해봐라. found thrown away on a city street. 거리에 도시 거리 위에 throw away가 뭐하다? 버리다. 거리 두 가지야. 버려져 빙 빠져있다고 보는 거 맞겠다. 분사로 끊으면 소다 캔인데 어떤 캔이야? 발견될 수 있는 캔이야. 발견된 분사. 어떤 상태로? being thrown away. 버려진 상태로. 거리에서. 뭐야 이거? 가정법 가정법 뭐? 과거 미래. 미래 가정법 미래 뭐야? 앞으로 그럴 일 없지만 그럴 혹시라도 그런다면. 월추랑 뭐 있었어? 가정법 미래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다면 할 때 if 주어 were to 동사원형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거 쓴다고 했잖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다면 그때 요거 두 개 쓰는 거야.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네가 come across 사람이면 우연히 만나다 물건이면 우연히 마주하다. come across가 그런 뜻이야. 우연히 네가 이 물건을 거리에서 마주한다면 아니, 사실 그럴 일은 없지. 근데 혹여라도 마주한다면 우리는 would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뭘로 보겠어? 그 A를 as B 뭘로? 쓰레기, 폐기물, 조각이라고 보겠지. 거리에서 보면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예측하면서 읽어봐. 거리에서 보면 그렇겠지. 거리에서 보면 쓰레기로 치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정법 뭐 한다면 그 바로 같은 물체를 on a pedestal 어디서? 받침대 위에서 본다면 받침대 이제 공간이 바뀌어. 그 받침대는 which is displayed 전시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 미술관에. 됐냐? 이게 전부 다 뭘 꾸미는 거야? 이 디스플레이도 물체. 첫 번째는 받침대 위에 있는 그 전시된 물체. 또 서명이 된 물체.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물체야. 다 PP지. 전시대 위에 있긴 한데 받침대 위에 있는데 전시된 1번 그리고 서명이 된 2번 and 그리고 주어진 뭐가 부여진? 제목이 부여되지. 제목이 주어진. such as 뭐와 같은? 제목 자체도 뭐야? waste.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의 의미를 뭐 할 것이야? 해석해요.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다른 광대하게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앞에 쓰레기 조각으로 본 것보다는 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됐니? We would 아마도 우리는 실제로 be inclined to 뭐였어?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be likely to, be apt to, tend to.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거기에 전시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예술적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분사구문 뭐 하면서? 어떻게든 발견해내면서 그 thrown away 버려지거나 materialistic 이미 버려진 또는 즉 물질화된 사회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야 버려진 깡통 하나 보고 뭘 생각한다고? 버려진 사회. 예. 버려진도 형용사가 돼야 되고 물질적인도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요게 낭비가 심한 버리는 걸 잘하는 거니까 낭비가 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발견하면서 아니 뭐 하나에서 버려진 깡통 하나에서 이 자본주의의 이 민낯을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버려진 깡통인데, 오케이?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지. 분명히 그 캔에 중요한 거 빈칸 이거야. 뭐가? 위치. 깡통 위치. 도로상의 사이드워크, 인도에 버려졌던 그 위치와 versus 이거야. 그 인도에 있어서의 캔의 위치 버려진 상태지. 이것과 그것의 전시 전시 이것도 위치 아니야? 어디 위 받침대 위에는 전시관의 받침대 위에서의 그 전시 이 둘 사이에 어떤 다시 이거 해놓고 설명을 다르겠는데 결국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위치? 요거의 위에 있는 위치냐 아니면 요거에 있는 그것의 전시의 위치냐 다시 벌서스가 이러고 했으니까 도로상 인도 위에 있는 그 깡통의 위치 대 전시 받침대 위에 있는 전시의 위치 그것의 둘 사이의 위치에 대한 경합은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뭐 할지에 대해서 해석할지에 대해서 결국은 뭐야?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면 돼. 이래도 해석되는지 보세요. 이거냐 우리 경합을 한다는 건 둘 중에 한 명만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저기 주어가 누구야? 이것도 주어고 이것도 주어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지? 이거냐가 결국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거면 쓰레기 조각이고 두 번째 거면 저건 우리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중요한 건 예술작품이라고 예술작품이 아니지. 그냥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 선택지 1번. 시프트가 뭐야? 변화지 변화. 이동이니까. 얘는 미술 운동이라는 게 뭔지 알아? 사조라고 하니? 이게 뭐냐면 인상파, 후기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 어떤 미술적인 유행의 방식을 바로 우리가 사조라 그래. 미술 사조. 오케이? 그래서 너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 그거는 후기 인상파 작가로서 피카소는 입체파 그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게 미술 사조야.
그것이 계속 바뀌고 지금도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을 거라고. 명칭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그 미술 사조의 변화가 우리의 미술 감상에 영향을 주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 후기 인상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다? 왜 안 좋아했지? 그 당시는 뭐가 대세인 거였어? 사실화. 인상파는 막 지 맘대로 느낌을 그린 거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랬다고. 감상 자체에 영향을 줘 안 줘? 그 당시 예술 사조는 사실화란 말이야. 그럼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인정받지? 감상에서 포인트가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짝대기만 그어놔도 우리는 완전히 요새 팝 아트 막 팝 모더니즘 이러거든. 그러니까 뭐 단순한 도형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 지금의 미술 사조라서 그래 이게. 오케이?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당대의 미술 사조가 어떻게 해서 미술 사조의 변화가 영향을 주느냐 예술품 감상에 있어서 아니고 지금 뭐가 빠져서 아니야? 위치. emerge가 뭐야? 등장하고 있는 미술 형태. emerging 뭐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새롭게는 말은 앞서 내가 해석한 거야.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새롭게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술의 형태야. 이 형태가 뭐 하는데?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물질들을 뭐 하는? 재활용하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술 형태. 아니지? 3번. 미술가의 활동, 거리에서의 활동은 viewed, 보여지는, as, 뭘로? 도시지역의 폴루턴트, 오염원이야. 오염원으로 여겨지는 거리에서의 예술가들의 활동. 이거 뭐야? 벽화 그리고 하는 거 다 쓰레기다 이 말이잖아. 그지? 네 번째. Impacts of an artist's fame on art gallery exhibition decision.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시 결정, 갤러리에서 전시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미술가의 명성이 끼치는 영향력. 만약에 현준이가 미술관 관장이야. 이번에 누구 작품 좀 전시할까? 할 때 명성 있는 작가만 골라야지.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문제거든? 아니고.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네. variable 뭐야? 다양한 해석들. 물체에 대한. 중요한 게 뭐야? 이것에 따른 어디에 그게 뭐 돼 있느냐. 너무너무 정답이지? 위치에 따라서 쓰레기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2개 더 나가 봅시다. 뭐 하는 거야?